성인 자녀는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러지 못할까요? 김미경님의 사연입니다. 미경님은 68세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고 계십니다. 큰아들은 회사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작은 아들은 신혼 3년 차, 딸은 중학생 쌍둥이를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경님은 요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항상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일주일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주일 동안 자녀들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정옥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경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연락도 안 해요. 내가 먼저 전화해야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요. 정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며느리한테 먼저 안부 물어봐야 손주들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은숙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꼭 전화해요. 며느리도 일주일에 2번은 안부 전화를 드리고요. 미경님과 정옥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은숙님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은숙님도 처음에는 같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며느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자주 안부 전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워낙 자주 연락 주시니까 저희가 굳이 먼저 연락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은숙님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연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모가 너무 자주 연락해서 자녀들이 연락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숙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하기로 했죠. 그것도 짧게요. 미경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짧게 하시나요? 은숙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5분 안에 전화를 끝내요. 잘 지내지? 건강은 어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 정도만 말하고 끊어요. 길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참아요. 정옥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섭섭하지 않나요? 은숙님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연락을 줄이고 짧게 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미경님은 집에 돌아와서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자신도 은숙님처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경님은 자녀들에게 연락하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연락 횟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던 안부 전화를 일주일에 2번으로 줄였습니다. 월요일 하나, 금요일 하나로 정해놓고 다른 날엔 아무리 궁금해도 참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 시간을 줄였습니다. 평소 30분씩 이야기하던 것을 10분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꾹 참고, 건강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의 일상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어때? 아이들은 어때? 남편은 어때?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줄여나갔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일상을 길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 동네 소식, 텔레비전에서 본 이야기들을 모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조언이나 잔소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 몸이 상해
아이들 교육에 더 신경 써야지 같은 말들을 참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습니다. 전화를 들고 번호를 누르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주 수요일, 큰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요즘 연락이 뜸하시네요. 미경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경님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희들 바쁠까 봐서. 큰아들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안부는 물어보세요. 엄마 목소리 못 들으면 걱정돼요. 그 다음 주에는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보내주며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 달 후 미경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자녀들은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먼저 연락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전화하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고 이야기도 길었는데 요즘은 딱 필요한 말만 하시니까 부담이 없어서 좋아요. 미경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너희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조심하고 있어. 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연락 안 주시면 저희가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화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미경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항상 자신이라서 서운하고 혹시 자녀들이 자신을 귀찮아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부모님이 너무 자주, 너무 먼저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연락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정희님의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정희님은 70세로 3명의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정희님도 미경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정희님은 매일 자녀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 점심은 잘 먹었니? 아이들은 잘 있지? 이런 문자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답장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네, 엄마, 알겠어요는 짧은 답변뿐이었습니다. 정희님은 점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님이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정희님은 자녀들에게 평소처럼 문자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날부터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문자가 안 와서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요. 둘째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님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교대로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자녀들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정희님이 예전처럼 자주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정희님이 깨달은 것은 자녀들도 부모를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부모가 너무 자주 연락을 주니까 자녀들이 먼저 연락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인 자녀들이 부모님께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연락 횟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매일 연락하던 것을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여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리워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화나 문자의 길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30분씩 이야기하던 것을 10분 안에 끝내세요. 자녀들이 엄마와 더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질문을 줄이는 것입니다. 뭐해? 밥은 먹었어? 회사는 어때? 같은 질문들을 하나씩 줄여나가세요. 자녀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조언이나 걱정 표현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면 몸 상한다. 아이들 교육에 더 신경 써야지 같은 말보다는 고생 많다. 힘내라 같은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자녀들의 일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바쁜 시간에 연락하지 말고 여유 있을 때 연락하세요.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픈 이야기, 걱정되는 이야기보다는 기쁜 일, 재미있는 일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즐겁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자녀들의 성취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고맙다. 같은 말을 자주 해주세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강순자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순자님은 72세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고 계십니다. 순자님은 평소 자녀들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자님이 연락을 줄이고 나서 3주 후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순자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희들 바쁠까 봐서. 큰아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엄마 안부는 항상 궁금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 이후로 순자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먼저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너무 자주 받는 것보다는 가끔 받는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자주 연락을 주시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연락이 줄어들면 부모님이 그리워지고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부모님이 연락을 줄이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믿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고 믿어주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감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자연스럽게 먼저 연락하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락을 줄인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달려가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락을 줄이되 연락할 때는 더욱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짧지만 깊이 있는 대화, 형식적이지 않은 진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영희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영희님은 75세로 손주 5을 둔 할머니이십니다. 영희님은 손주들과 자녀들에게 매일 같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특히 손주들 걱정이 많아서 공부는 잘하는지, 학원은 잘 다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전화를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많은 걸 물어보시니까요. 영희님은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손주 걱정하는 것도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님 자신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면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희님은 손주들에게 연락할 때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것저것 묻지 않고 그냥 할머니야, 잘 지내니? 이 정도만 물어보고 끝냈습니다. 놀랍게도 손주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손주들이 대답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어보는 걸 줄이니까 손주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영희님은 손주들과 훨씬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할머니께 먼저 전화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연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인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걱정도 하고 안부도 궁금해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너무 자주, 너무 먼저 연락을 주시니까 자녀들이 먼저 연락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르기 전에 계속 물을 주면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적당히 목이 말라야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연락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연락이 줄어들면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지혜로운 뒤처짐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부모님을 그리워할 시간을 주는 것,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목소리도 듣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자녀들이 먼저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하고 연락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누는 대화는 예전보다 훨씬 더 진심 어린 대화가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연락을 줄인다고 해서 사랑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을 믿어주세요. 그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뒤로 물러서 주시면 자녀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게 될 사랑은 지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달콤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자녀들 사이에 더욱 아름다운 사랑이 꽃 피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